사사건건 플러스 두 번째 주제입니다. 오늘 두 번째 주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학교 선생님들의 성희롱 뉴스가 가끔 나오긴 하지만 이건 좀 정도가 심해요. 임방글 변호사 그리고 김병민 교수님 계속 함께 하겠습니다. 광주의 한 여자고등학교에서 이 상습적인 성희롱을 해왔다 이 사건이 이제 나왔는데 피해자가 무려 180명이라고 합니다. 더 늘어날 수도 있고요. 먼저 저희가 그 피해 학부모 전화로 좀 인터뷰를 좀 신청했거든요. 이야기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선생님들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의 너무 성적인 발언들을 많이 했어요. 뭐 엉덩이가 크냐 가슴이 크냐 너는 엉덩이가 크지도 않으면서 뭐 대답을 그렇게 하느냐 여자는 각선미가 중요하다 그리고 또 어떤 선생님들은 너희 집에 가서 라면 먹고 가도 되느냐 너는 내 이상형이다 소구권을 만지고 그런 여러 가지 피해를 당했다고 합니다. 라면 먹고 가도 되느냐 김 교수님은 지금 학교에 계시잖아요. 네.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접촉을 통해서 굉장히 물리적인 압박을 가하기도 했고요. 예. 이 정도 사건이라면은 현장에서 도저히 용인될 수가 없는 사건일 거고요. 예. 만약에 해당 교사 한두 명이 만약 이런 일이 했다면 주변에서 굉장히 문제가 있을 건데 예.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건의 본질 핵심은 굉장히 많은 교사들이 함께 이와 같은 행동들이 동조했다는 것 같습니다. 11명이라고 하던데. 그러니까 지금 해당 학교의 교무실이 초토화가 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자 고등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 입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들이 느껴야 될 입시에 대한 혼란들이 굉장히 클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 문제가 지금 현재 사립고등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인 것 같은데 예. 얼마 전에는 광주에 있는 모 학교에서 의사를 시키겠다는 부모가 학교 행정시점과 짜고서는 시험지를 유출해갖고서는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을 해요. 이 모든 게 다 입시에 연관되는 내용들인데 이 정도로 이 실질적인 학교 현장들이 무너졌다고 생각하는 상황이라서 이 광주교육청 지금 심각하게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언어폭력도 굉장히 심했다고 해요? 네, 언어폭력도 굉장히 심했다고 하는데요. 제 입으로 이야기를 하기는 참 민망한데, 몸매가 그게 뭐냐, 다 망가졌다. 술집에서 일하는 여자 같다. 전형적인 언어적 성희롱이고요. 저 네 번째 줄에 X로 표시되어 있는 거, 이거 욕입니다. 이거는 단순한 성희롱이 아니고요. 이거는 모욕죄에 해당이 됩니다. 예. 여자는 애 낳는 기계다. 전부 다 굉장히 부적절한 표현인데요. 저는 제가 여고를 나온 입장에서 사실 이런 뉴스들이 그렇게 새롭지 않습니다. 저는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이건 좀 심한 거 아닌가요? 그렇기도 한데, 아니요, 이것도 심한데 굉장히 객관적으로 심한데 이런 심한 일들이 사실 여학교에서는 종종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일이고요. 특히 이 학교 같은 경우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가해 선생님이 지금 드러난 것만 11명인데 이 정도라면 사실 이 학교 같은 경우는 과거에도 지금 학생들이 문제를 제기했던 적이 있지만 그게 계속 덮어졌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학교 분위기,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의 분위기가 이 정도 수위는 괜찮다라고 잘못된 인식, 잘못된 성인식을 갖고 있었던 게 아닌가 하고 의심이 드는 상황입니다. 학교가 덮어줄 거니까. 저 선생님도 저 정도는 하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게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요. 입시랑 연결이 돼 있어서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입시 제도가 정시와 수시 모집 비중이 그렇죠. 확대되면서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중요성이 굉장히 커지죠. 그러니까 고등학생들 입장에서는 선생님이 나에 대해서 학생부에 어떻게 기재하는지가 나의 대학교의 결정에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건데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나오고 있는 교사의 20%가 연루돼 있다는 건 자칫 문제를 나 혼자 제기했다가 피해를 나 혼자 보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두려움에 빠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사립학교의 문제들을 상급기관인 교육청에서도 충분히 문제를 인식하고 풀어줘야 되는 건데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도대체 현장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굉장히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학교는 좀 쉬쉬하고 있다고 하고 그런데 현재 어쨌든 해당 교사 11명은 학생들 간에 일단 분리 조치했다. 네, 광주시 교육청에 의하면은 학교 이사회에 출근 정지시켜라. 이렇게 이사회 요청을 했다고 하고요. 그 11명은 이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합니다. 이런 성희롱이나 이런 문제가 불거지면 제일 1단계가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거든요. 우선 피해자가 가해자를 마주치는 거는 굉장히 힘든 일이잖아요. 그런데 정서적으로. 지금 선생님들은 이 분리 조치하고 그러니까는 학생들을 또 협박했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저희가 학부모님 인터뷰를 통해서 한번 좀 얘기 들었는데, 준비되어 있나요? 한번 들어볼까요? 너희
거의 이렇게 크게 문제를 일으켰으니까 생기부를 잘 써주지 않겠다. 뭐 설문조사한 거 글자 다 비교해가지고 누가 썼는지 다 밝혀내겠다. 학생들은 사실은 학교 안에서는 약자라고 볼 수 있거든요. 교사들이 권력자잖아요. 상황이 끝나고 나면 그 선생님들 똑같이 가야 되나 그걸 제일 불안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들이 일단 제재를 시켜주시기를 원하고. 아까 김 교수님 이게 입시제도와 다 연결이 돼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학교는 쉬쉬하고 학생들은 피해를 당해도 그 입 밖에 그야말로 꺼내기가 항상 이런 뉴스 보면 패턴이 똑같거든요. 게다가 이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재단에서 교사에 대한 이 임면에 관한 여러 가지 권한들을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무리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교육청에서 문제를 제기하더라도 사건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상황에서 사회적 이슈가 정리되고 나면 재단이 갖고 있는 여러 학교를 통해서 잠깐 선생님들을 돌려서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예. 학생 입장에서는 자칫 나 혼자 문제를 제기했다가 그 모든 피해를 혼자 감당해야 된다면 쉽게 얘기할 수 없는 구조가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 사립학교에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이것을 교육청이 제대로 감시를 해야 될 것이고요. 앞서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얘기 그리고 예. 광주에서 시험지 유출에 관한 문제까지 얘기를 했는데 지금과 같은 입시제도가 과연 공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까지도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맞물려서 가장 말달에 있는 피해자가 해당에 있는 학생들이 이러한 성적 수치심을 감내하면서까지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 선생님들은 처벌은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거겠죠? 네, 우선 근데 단순한 그 성희롱적 발언 이것 스스로 형사처벌은 어렵고요. 뭐 예. 당연히 징계는 받겠지만 그 외에 형사처벌은 어렵고요. 대신에 신체 접촉, 그러니까 강제 추행까지 연결이 된다면 그런 경우에는 그런 경우.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서 이거 좀 엄하게 처벌을 합니다. 그것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모욕죄도 해당이 될 수가 있고요. 그렇군요. 이 일이 사실 광주에서만의 문제는 아니었을 거예요. 그 직전에 그 부산의 한 여고에서도 이런 이른바 그 스쿨 미투 벌어졌다고 하거든요. 화면 한번 좀 보시죠. 참을 만큼 참았다.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 부산의 한 여고에 붙여진 벽보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 한 장의 벽보로 시작된 이 학교의 미투 운동은 졸업생들의 경험담과 지지까지 얻으면서 거세졌는데요. 피해 학생들 증언 한번 들어보시죠. 너는 몸매도 이쁘고 얼굴도 예쁘니까 나중에 커서 술집 여자 해도 되겠다 이런 말을 들은 학생이 있고, 여자는 걸레질 하기 위해 태어났다. 학부모들은 늙었으니까 하강해야 되고. 성희롱 발언뿐 아니라 불필요한 신체 접촉까지 잦았다. 이런 얘기도 이어졌습니다. 진짜 좀 불필요한 것 같다. 좀 이제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난 뒤에도 제 팔을 이렇게 감아서 이렇게 저를 끌어당겨가지고 막 팔을 주무르신다거나. 광주나 지금 보신 부산이나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똑같아요. 서울에서도 얼마 전인가요? 작년인가요? 네. 비슷한 그 교사가 학생을 또 성추행해서 또 큰 문제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지역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요. 이런 이 학교 내에서 선생님이 그 학생에 대한 성희롱, 성추행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죠.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실태 조사를 했어요. 학생들을 상대로. 학교 안에서 선생님이 성희롱을 한다라고 대답한 학생이 10명 중에 4명, 40%였고요. 그중에 3명은 내가 직접 그 피해자였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선생님이 그 성희롱을 한다는 게 받아들이는 학생들 입장에서 하고 또 선생님 입장에서 좀 달리 그렇다면요, 기준은 학생으로 돼야 될 기준이, 그죠? 이걸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이것은 성희롱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로 그러면은 이게 해당 성희롱 교사들이 다시 교단에 서는 일이 발생한다는 게 더 큰 문제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당 학부모들이 느끼는 충격은 성희롱으로 처벌을 받아야 될 교사가 다시 교단에 쓴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에 따라서 보도된 자료가 하나가 있는데 초중고 교원에서의 성비위 징계 현황들을 보니까 징계받은 교원 중에 43%가 학교에 그대로 재직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처벌 기준을 강화해서 사실관계는 명확하게 밝혀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사회적 상규의 도덕적 부분들을 넘어섰을 경우는 완전하게 교단에서 설 수가 없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애들이 비일비재하니까 결국은 다시 재발되는 사건들이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네요. 자, 오늘 마치겠습니다. 임방글 변호사 그리고 김병민 교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사사건건 내일은 기동민, 오신환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